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장 반도체주 상승하고 있는데요. 친마스터 김장열 본부장님과 더욱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지난주 격동의 한 주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오늘 또 시작이 됐는데 월요일인 오늘 흐름을 보면요. 아래 공포가 그나마 좀 완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래 공포가 완화됐다. 그것은 뭘까요? 고용 지표가 한 주, 두 주 가지고 결정질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공포에 왔다가 곰곰이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네. 너무 설레발쳤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경기 침체가 계속 안 올 것이냐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이미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한 것처럼 하루에 거의 8%, 9% 빠졌으니까요. 과거에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하루에 그런 공포 때문에 빠지는 경우에 어떤 거는 일주일, 보통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걸 흡수합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저가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득을 얻은 경우가 있었죠. 최소한 그렇게 못하더라도 네. 공포에 팔지 않았으면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생각해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 들어와서 갖는 거고요. 가장 또 하나 기술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BOJ의 부총재가 나와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하면서 공포를 좀 완화시켰죠. 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두 가지 것을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저점 매수를 하는 구간으로 아마 오늘 내일 갈 것 같고요. 변곡점은 아마 저희가 쉬는 광복절에 많은 일들이 있죠. CPI 넘버 포함해서 또 이제 또 고용 지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리 아마 선침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좀 보수적인 분은 아마 금요일 보자 그럴 텐데 아마 저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선침해하시는 분이 조금 더 우세할 거로 보여지고 그것이 오늘 심리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증시를 흔들었던 요인을 보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AI 반도체 거품론,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NK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습니다. NK 트레이드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네. 시장도 조금씩 완화가 될 것 같은데 NK 트레이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지난주에 이제 거의 다 네. 반영이 됐어요. 사실 NK 이미 트레이드 반영이 다 됐다 주가에.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반영이 거의 다 90%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완화죠. 그래서 엔화가 계속 가지 않고 다시 엔저로 갔지 않습니까? 147엔까지, 140 초반까지 가다 147엔 되는데 일단은 그 규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 저보다 전문가 위원께서 했을 때도 5천억 달러인지 1조 달러인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0엔까지 치솟을 때 보면은 아마도 청산이 적게 봐도 60, 70원 됐을 거라고 보는 상태이고요. 실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CFFC인데요. 거기서 지난주 8월 6일 날 끝난 그 주에 엔화 단기 매도 포지션이 그 전보다 확 줄었어요. 그 전 주에 한 7만 개였는데 이번 8월 6일 끝나는 주에 2만 4천 개로 확 줄어서 이미 주가는 그거를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고 오늘은 너무 많이 빠진 낙폭 과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테크라든지 반도체 주식부터 빨리 사들이는 그거에 의한 주가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NK 트레이드는 지난주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크나 반도체 관련주가 바닥을 다진 건지 아니면 업사이드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지 그 판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본부장님께서는 경기 침체에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네. 타 방송에서도 그렇고 했는데 2600선은 지지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경기 침체가 임박하거나 그것을 공포에 반영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봤고 그 지지선은 2600이었어요. 오늘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네. 2600 금요일까지 회복은 안 됐지만 말이죠. 2600이라는 게 PBR로도 0.9배 조금 넘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0.1배가 270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을 때는 2700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누구나 다 아는 그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 2,4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갔다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반반에서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아니면 최소한 6개월 몇 개월 뒤에나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것이 2,600선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그 JP 모건의 그분이 여전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쪽에 좀 무게중심이 한 60%가 있죠. 하지만 지난주에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 전문가 한 51분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69%가 연착륙, 즉 경기 침체는 한 30% 남짓이니까 좀 다른 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이런 걸 보고 일단은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도 별로 미국이 안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 주식도 보면은 일주일 상간에 많이 빠진 거는 실적이 안 좋은 주식입니다. 이래서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니면 인텔 이런 주식들은 그야말로 한 주 사이에 뭐 8%, 18% 내려갔는데 야금야금 TSM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7월 달 매출이 45% 전월배기도 올라가서 TSMC는 금요일 날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 뭐 IT는 아닙니다만 일라일리 같이 비만 치료제 이런 주식은 실적이 받쳐줘가지고 그렇죠. 10% 네. 이상 올랐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도 IT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잘 나간 건 뭐죠? 제약바이오잖아요. 실적이라든지 금리 인하가 추세라는 걸 봤을 때는 IT의 반등과 낙폭 과대와 제약바이오와 이런 쌍두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이 급격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가 요입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아니라면 AI 반도체 관련주도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경기 침체랑 AI 버블론까지 대두가 되면서 빅테크의 AI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풀어볼까요? 경기 침체가 진짜 오면은 네. 그 AI를 투자하는 우리 빅테크 업체들도 예를 들어 올해 100을 했다. 그럼 내년에 150을 하기로 계획했다는 그 150이 제로가 된다는 게 아니고 100에서 150에 가려는 그 예측 전망 자체가 계획 자체가 예를 135 이렇게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금만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주가는 미리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한바탕 한 거고요. 한바탕 한 거고. 하지만은 그것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실제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니까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가 그 AI 쪽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가는 거긴 한데 오더 주문의 가시성이랄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 메타가 한 모든 얘기들은 우리는 뒤처지는 것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는 10년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기 때문에 웬간해서 얕은 경기 침체라는 경기 둔화 가지고는 투자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차분히 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차분한 걸 봤을 때는 리스크는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쯤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엔비디아도 누구도 간에 올 연말까지는 그 자기네들의 내년 계획을 바꿀 수 있을지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감안해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에서 회복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지금 1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흐름, 그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스스로 뭔가 보여줄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HBM3E가 드디어 한다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뉴스 자체가 뭐 2만 원, 3만 원을 하루에 끌어올릴 건 아니라고 보여요. 많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매크로, 경기 침체 얘기가 다시 나오느냐? 그건 잠깐 제껴놓으면은 엔비디아 실적이죠. 엔비디아 8월 28일 날 실적에서 실적과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는 트레이딩 업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때 15만 원, 7만 원 근처까지 끌어내렸잖아요. 네. 그 밸류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올해 이익보다 내후년도 이익이 30에서 50%로 폭락할 정도로 경기 침체가 내년 언제 올 수 있다는 걸 반영한 ROE가 한 6, 7%예요.
그 ROE를 기준했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북밸류 1.2배 이상 못 준다. 그 1.2배가 7만 원 초반, 7만 원, 7만 2천 원, 하이닉스 15만 원입니다. 갔었죠.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갔다가 아니라 싶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6%, 7%까지 극단적으로 본 것이 그다 10%는 가능해. 이렇게 되면 한 1.3 정도, 4 정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 후반. 7만 7, 8천 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만 원 넘어가서 20만 원. 이 정도가 네.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원래 그 전에 한 몇 주 전에 엄청 높은 가격에 대비했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겠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아마 이 정도가 또 다른 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댓글로 올라온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짝이 거의 지금 중간까지 접어들고 있고 우리가 광복절로 쉬어가고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9월장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마야님께서 9월에 울트라 버블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좀 두렵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울트라 버블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경기하고 뭐 AI하고 뭐 겹쳐서 나온 것인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쳐서. 네. 그다음 뭐 중동 사태 이런 것까지는 제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동 사태가 일파만파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제껴놓고 하면은 이미 나쁠 수 있는 뉴스가 다 나왔어요. 유일하게 확정 안 된 건 내부적인 거죠. 기업 밸류압이라든지 아니면 금투세 이것만 확정이 안 된 게 막판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변수입니다. 그러네요. 그거에 따라서 한 50에서 100포인트가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껴놓으면은 저는 2,500에서 2,700대까지의 그 박스권 트레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 파월의 발언들. 잭슨 홀 미팅 8월 20일, 28일만 잘 넘어가면은 아마도 2,600 안착해서 2,700 향으로 갈 것 같고 아까 말한 기업별 여러 가지 이상한 시츄에이션과 외국 중동 사태가 일파만파되는 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봤던 그 시나리오가 되면은 한 번 정도는 2,500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가 좀 울트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9월까지는 그럭저럭 그다음에 그 계단에 그 달팽이가 기어오르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시츄에이션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마지막 변수는 9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 TV 토론입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지켜보죠.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9월 달에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잭스홀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여전히 많습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